정년 퇴직을 하고 더 바쁜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매주 수요일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기인 대금과 소금, 그리고 회금, 향피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 더,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물건을 뜻하는 말을 똥시, 동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물건을 동서남북 할 때 동쪽과 서쪽, 동서라고 하는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드는 설로는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인 주장들이 아니고 막연하게 추정하는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오행설입니다. 남송시대의 주자가 친구인 성온화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동은 목이니 나무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서는 쇠를 뜻하는 것이니 금속 제품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자 이전에 동서가 물건을 뜻하는 단어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사뿐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나라 장안과 관련지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장안의 동쪽 시장 동시와 서쪽의 시장 서시에서 팔던 물건 때문에 동서가 물건을 일컫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역시 당보다 훨씬 이전에 물건을 동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한나라의 수도였던 장안과 낙양설입니다. 전한의 수도였던 장안이 낙양에서 볼 때는 서쪽이고 후한의 수도인 낙양은 장안에서 볼 때 동쪽인 것입니다. 장안과 낙양에 있던 시장이 번성을 하여 동서시장, 두 시장의 물건을 동서라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나라 상인설입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자 상나라가 귀족들이 살기 위해서 동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주나라에 항복을 하였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은거지인 낙양 동쪽에서 주나라의 새로운 수도인 장안 서쪽으로 갈 때마다 동쪽 낙양에서 물건을 사서 서쪽 장안에 가서 물건을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동매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줄여서 동서라고 하였으며 이때부터 똥시, 동서가 물건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했던 내용들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의 이야기가 무조건 맞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들어보시고 가장 논리적인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서남북 방향에 대한 개념은 동서남북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난 한참 후에야 생겼습니다. 동쪽을 의미하는 동력 동자의 갑골문을 보면 보따리를 꽁꽁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동자의 본래 의미는 묵다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방향을 나타내는 뜻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은 동쪽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에는 여전히 보따리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아마도 보따리에는 소중한 곡식의 씨앗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자로부터 무거울 중자나 시종자, 움직일 동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선역서자입니다. 이 글자의 갑골문을 보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새의 둥지를 그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골문이 나온 시기는 짐승들을 잡거나 과일이나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모아서 식량으로 먹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칡덩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과일이나 식물을 담을 수 있는 망태기 같은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서자의 갑골문이 바로 이 망태기를 그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다음에 심을 씨앗과 같이 아주 소중한 물건이고, 서는 채집한 물건들을 담을 망태기이다. 그래서 남북이 아닌 동서가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물건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물건도 귀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게 서로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